한덕수 전 총리가 내란에 동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뿐 아니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다른 국무위원들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권남용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로 보고 있습니다. 김혜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5분짜리 국무회의는 기본적인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회의였습니다. 회의 자체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입니다. JTBC 취재 결과 특검은 당시 자리에 있었던 국무위원 11명을 내란 동조와 직권남용 피해자 두 부류로 나누어 수사를 이어갈 거로 파악됐습니다. 계엄 선포 당일 일찍이 연락받고 대통령실로 와서 윤 전 대통령과 소통한 것으로 확인된 한덕수 전 총리,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전자로 분류됩니다. 특검은 이들이 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내란을 묵인 또는 방조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 전 총리는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가 다른 국무위원들도 불러서 얘기를 더 들어봐야 하지 않겠냐고 대통령을 설득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대통령 구속실 직원들까지 국무위원들에게 연락을 급하게 돌리면서 정족수를 채워 선포 요건을 갖추려 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한덕수 말년에 이제 평생 빔 못 볼 수도 있습니다. 큰 거 나왔더라고. 큰 거 나왔습니다. 예. 한덕수는 내란의 밤 12월 3일 당시에 윤석열의 계엄을 반대했다고 그동안에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렇죠. 한덕수의 그 발언부터 일단 듣고 옵니다. 12월 3일 저녁에 대통령실 도착 이후에 인지하였습니다. 그 자리에 가서 윤석열의 쿠데타를 막지 못했죠? 반대하는 의사를 분명히 했고 또 우리 국무위원들을 소집해서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우리 대통령님의 그런 의지를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자, 계엄 반대했고 반대했다. 그 막기 위한 노력까지 열심히 했다고 했다 분명히 맞지? 예. 자, 그런데 내란 특검이 어제 강의구 부속실장을 불러서 계엄 당일 밤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강의구가 누구냐? 바로 계엄 당일 밤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던 사람인데요. 빨리 들어와라.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정리 가능할까요? 네. 자, 강희구가 이제 내란 이후에 12월 5일 날 한덕수랑 통화를 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 통화를 했냐? 이 국무회의 관련해 가지고 서명이 담긴 비상계엄 선포 문건을 내란 이후에 사후에 작성을 해가지고 이거 서명을 좀 해야겠다. 그랬더니 한덕수가 거기에 서명을 합니다. 내란 이후에 비상계엄 선포문에. 그런데 선포문에 이 서명한 뒤에 뭔가 찝찝했는지 야 이거 사후 문건 이거 문제가 될 것 같다. 그 조금 없애야 될 것 같다. 네. 라고 해서 윤석열이 그게 뭐가 문제냐 하고 결국에는 없애긴 없앴다. 요겁니다. 이거 굉장히 큰 건입니다. 네. 그런데 네. 강희구하고 그 전에 김주원 네. 민정수석하고 통화를 합니다. 김주연, 네. 김주연 그렇습니다. 민정수석하고 통화를 하면서 정확하시네요. 국무회의 회의록을 작성해서 한덕수 총리 및 김용현 국방장관이 구설을 했느냐, 즉 서명했느냐 이걸 알아본 거예요. 그렇지. 알아봐가지고 없으니까 한덕수 총리한테 강희구 부속실장이 만들자. 그렇지. 정확하시네요. 이렇게 된 거예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더 정확한 것은 정확합니다. 제가 이제 추적을 했지만은 네. 12월 4일 12월 4일.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를 의결하고 네. 바로 거기에서 왕 법꾸라지 법기술자 4명이 삼청동 안가로 갑니다. 안가해동 자 5인방으로 밝혀졌죠. 그렇죠. 띄워주십시오. 이거 누가 밝힌지 압니까? 우리 박지원 의원님이 4인방이 회동했다고 했을 때 야, 2명 더 있는 것 같다. 나한테 제보가 왔다고 했어요. 근데 CCTV 봤더니 한종화 당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 나왔습니다. 거기까지는 밝혀진 거예요. 네. 그런데 한 사람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네. 여기에서 법꾸라지 왕법꾸라지죠. 행안부 장관, 법제처장, 법무장관, 민정수석 그래서 여기에서 법률비서관. 제2의 계엄을 모의했지 않느냐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제가 독법사에서 추궁을 해서 이완구 법제처장이 이 모임 끝나고 핸드폰을 다 바꿨다. 네. 이상민 장관 빼고는 다 바꾼 것을 또 다 제가 잡아냈죠. 받아냈어요. 네. 받아냈는데 대단하십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제 제2의 계엄 관계는 잘 모르겠고 경찰이나 검찰이나 공수처에서 여기를 수사해라. 그런데 이게 김지원 민정수석이 제일 의심스러운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게 모의가 된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4일날 12월 4일에 이 윤석열 복구라지들이 다 모였어. 여기서 이야기를 나눈 거야. 야, 계엄 선포하려면 문건이 있어야 되고 그 문건에는 한덕수 서명이 있어야 돼. 국방장관이랑 김용현은 서명이 있어야 돼. 그래 김주현이 그러네. 이거 큰일 났네. 해가지고 바로 김주현이가 강희구 부석시장한테 12월 5일에 전화합니다. 야, 문건 있냐? 야, 문건 이거 있어야 돼. 야, 서명 있어야 돼. 그러니까 강희구가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고 해갖고 한덕수한테 전화한 거야. 아이고 할배요, 내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 큰일 났습니다. 계엄을 하려면 이건 문건이 있어야 되고 서명이 있어야 됩니다. 했더니 한덕수가 뒤늦게 서명까지 했어. 반대했다던. 반대했다던 한덕수가 서명을 했어. 거짓말에다가 자기는 안 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한 거 이번에 드러난 거야. 드러났죠. 서명을 한 거야. 근데 한덕수 겁쟁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뒤늦게 서명한 거 드러나면 이 자체도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그래서 한덕수가 다시 또 강희규한테 전화해서 야 이거 큰일 나겠다. 야 이거 없애라. 이거 파기 좀 해달라. 해갖고 파기. 이거는 뭐 공문서 위조에다가 불법 파기. 계엄에다가 증거 인멸에다가 한덕수는 이제 빈 못 봅니다요. 그러니까 이게 그 대통령 제가 일찍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것을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한덕수 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만 임명을 하면은 우리는 당시 윤석열 파면이 목표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딱 잡아대다가 이번에 걸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덕수가 큰일 난 게 뭐냐면 지금 헌법에는 국무위원이나 국무총리는 부서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명을 해야 이제 문서가 효력을 갖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것 때문에 누락이 된 걸 알고 사후 보완을 한 건데 한덕수는 이제 내란에 대해서 반대했다는 게 저 거짓말로 드러났고 이제 내란의 주요 임무 수행자로 이제는 수사를 받아야 되니까 내란의 몸통으로 이제 가는 거고 저 행위에 대해서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또 7년 이하의 징역이고 또 증거인멸 교사죄 또 5년 이하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형량이 꽤 세기 때문에 저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특검이 아주 강력하게 구형을 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덕수는 굉장히 큰일 난 상황이에요. 끝났네. 오윤혜 씨 뭐 고소할 때가 아니네. 그러니까 자기 거 생각하면 지금 고소할 때가 실질적으로 보면은 내란 두목은 윤석열, 부두목은 김용현, 한덕수, 최상목까지 가는 거예요. 부두목. 아니 그러면 어떻게 뭐 면회는 가실 겁니까? 그래도 과거 적이 있으니까 한 번은 가야죠. 오윤혜랑 같이 가야지. 무슨 그런 질문이. 오윤회를 좀 수수 한번 해주세요. 국무회의 사후 문건 작성 폐기 의혹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떤 부분 소명하실 건가요? 오늘 참고인 신분으로 오셨습니까? 피의자 신분으로 오셨습니까? 내란 대통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권남용 피해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수사받으러 오셨어요. 외환 혐의 관련해서 말씀하실 거 있으십니까? 내란 특검이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 중 일부에 대해 내란에 동조하거나 방조한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의 한 관계자는 헌법기구인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아무런 견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것이라며 국무위원들이 말은 계엄에 반대했다고 하지만 근거가 될 회의록조차 없는 데다 자신들이 먼저 계엄 해제 의결에 나설 수 있는데도 국회 해제 요구안 표결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헌법 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는 조항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계엄 이후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했다가 사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논란이 될 수 있으니 없던 일로 하자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속실장에 전화하여 사후에 문서를 갖추는 것이니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하신 바가 있다고 하십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합니다. 처음에
부서를 거부하지 않았다는 건 실패로 끝난 친위 쿠데타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시도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선포문을 사후 작성한 강희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도 현재는 참고인 신분이지만 특검은 강 전 실장을 피의자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 특별수사단은 국무회의장과 대통령실 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계엄 관련 문건을 사전에 보지 못했다는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의 주장과 배치되는 정황을 파악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덕수 전 총리를 시작으로 12월 3일 밤 대통령실에 있던 국무위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줄줄이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한겨레 단독 보도 이거 단독 보도군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특검이 어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조사했습니다. 이 강의구라는 인물은 검찰 수사관 출신이고요. 그 윤재순 총무비서관이 있죠. 그 뭐 음란한 시를 썼다라고도 알려져 있고 대통령실에서의 살림살이를 맡았던 인물. 그 바로 이 윤재순과 강의구가 윤석열 검사 시절의 그 좌우 날개 같은 사람들이었다. 네. 예, 그래서 강의구 이 부속실장은 진짜 가까운 사람이니까 부속실장을 시켰던 것이고 관련한 내용들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지금 인지하고 있습니다. 네. 12월 3일 계엄이 있었던 그날 소위 말해서 그 국무회의 형태를 띈 어떤 회의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회의의 기록 그리고 당시에 누가 왔는지 일종의 출석 체크 네. 그리고 연락을 취하는 일들을 바로 이 강의구 전 실장이 했다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헌법 82조를 보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한다. 그리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들이 부서, 우리 흔히 말하는 서명, 사인을 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비상계엄을 앞두고 있었던 어떤 행위들에 있어서의 서류 제대로 작성된 것이냐라는 물음들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이 관련들은 지적하고 문의하고 묻고 한덕수 전 총리에게 확인하는 절차들이 있었어요. 네. 당시에 조국 전 조국당 대표 국회에서 이거 관련해서 질문 꾸준히 했었고 네.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도 확인했던 내용들입니다. 당시에 한덕수 총리는 없었다 그런 거 서류 서명 같은 거 하지 않았었다. 부서 했느냐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물어보거든요.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는데 강희구 전 실장의 어제 이 조사 내용들을 보면 네. 그 왜 12월 4일 날 삼청동 안가 모임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참여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김주현 전 민정수석입니다. 네. 이 민정수석이 강희구 실장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비상계엄 관련해서 서류 같은 것들이 있느냐. 거기에 뭐 부서가 돼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게 없는 것 같으니까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그 새로 만들어서 그 이후에 사인을 받았다는 거예요. 한덕수 전 총리부터 시작해서 다 사인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한덕수 전 총리가 가만히 생각해 본 거예요. 야 이걸 사인을 안 했는데 그 뒤에 사후에 이렇게 사인하는 건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이래가지고 야 그 다시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해서 결국 그걸 폐기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그때 윤석열은 그랬 뭐 사후에 하는 게 뭐 문제가 돼? 그러면서도 한덕수 전 총리의 말을 듣고 폐기했다는 거거든요. 네. 이 내용이 한겨레 단독의 내용이었습니다. 기가 막히다. 예. 동화구연 같지 않았어요? 아니 어디 집에서 외우다 오셨어요? 외워야 됩니까 이런 걸? 내용이 쉽지 않은데 딱 요약을 해주셔가지고. 아무튼 요 내용들을 쭉 정리해 보면 한덕수 전 총리가 이 비상계엄에 얼마나 깊숙이 관여돼 있을까? 네. 그리고 계엄 당일날의 행보, 지금까지 본인이 얘기해왔던 내용들이 이렇게 되면 앞뒤가 안 맞고 거짓말인 게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들은 결국은 한덕수 전 총리도 뭐 이미 수사를 한번 받은 적도 있지만 특검 들어서기 전에 이후에도 소환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국회에서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본인이 반대했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랬죠.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에 도장을 찍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때 반대하지 않았다면 어쨌든 이분이 갑자기 격상되는 거 아니에요?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가 되실 그럴 수 수 있는 있죠. 거잖아요. 예. 쫑대요. 외국 정도요. 본인의 맞상대거든요. 아니 저는 그냥 너무 개인적으로 너무 걱정되고 네. 진짜 그 전 인류를 사랑하시는 분은 제 오른쪽에 앉아 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걸 파기하라고 했다면 그 증거 인멸이 되는 건데 그것도 어떤 죄가 될 수
수도 있는 아이 거잖아요. 걱정돼. 걱정돼요. 진심이에요? 예. 진심으로 네. 이봐요. 근데 한덕수 전 총리 이 외치는- 방송 꼭 봐야 될 것 예. 같아요. 그의 고소로 인하여 나는 경찰청 조사를 받았으나 아니야. 나는 그가 걱정된다. 아니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네. 걱정돼요. 네. 이번에 가장 뭔가 윤석열 다음에 이제 부를 사람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있지 않겠어요? 예. 네. 근데 이미 재판에 넘어가서 구속돼 있는 피고인들을 제외하고 사실 내각 주요 인사 중에 가장 먼저 부를 사람이 한덕수거든요. 마음 아파. 오늘은 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해야 됩니까? 걱정돼요. 진짜. 저도 걱정돼요. 진짜 이렇게 들어가서 못 나올까봐 좀 걱정이 되네요. 아 진짜. 예. 그 네. 한동안 시중에 한덕수가 난가병에 걸렸다라는 말이 맞아요. 있었잖아요. 네. 난가? 뭐만 되면 난가? 근데 제가 보기엔 이제 몰라요 병. 왜냐하면 이 책임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나는 다 몰랐다는 식으로 약간 빠져나갈 수는 있잖아요. 네. 별명 기름장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그래요? 앞으로는 분명히 본인이 관여되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에 대한 증거는 이미 다 없애놨을 거라고 보고 그 다음부터는 모른다 이런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저는 이거 법적으로 굉장히 조언을 많이 받아서 한 행동이 아닐까 그런 왜냐하면 생각이 들어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작년 12월 11일 국회 긴급 현안 질의에 나와서 조국 전 그 대표가 이거 몇 번이나 반복해서 물어봐요. 비상계엄 선포 부서 절차 거쳤냐? 그러면 당시에 한덕수 전 총리 뭐라고 하냐면 전혀 본 적도 없다. 라는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몇 번이나 재차 확인을 해요. 네. 아, 진짜 없었단 말이냐? 본 적도 없다. 나는 모른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이런 행위를 한 것. 왜냐하면 사실관계들은 있는 것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거짓말을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요. 네. 어떤 노리는 바가 있었다고 보는 게 맞겠죠? 뭐 그렇겠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뭐 12월 3일에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이 있고 나서 그 이후에 자신들의 증거인멸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신들의 진술을 어떻게 짜맞출 것인지, 예. 그때 있었던 진실을 어떻게 덮을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혈안되어 있었던 피의자들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했던 진술들은 전부 다 거짓말인 게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 한덕수라는 인간이 굉장히 나쁜 것은 저는 이 문서를 직접 김용현 장관과 한덕수가 사후에 부서 한 문서를 폐기하자고 했던 그 결정은 우리가 이미 일찍이 우리 역사 속에 서울의 봄에도 나오는 그 사실관계가 있잖아요. 아, 역사 속에. 역사 속에 예. 이미 등장하고 있죠. 예. 없었던 사실이 아니에요. 군사 쿠데타 이후에 사후에 추인하거나 서명을 받았던 시절이 있었죠. 최규하 예. 대통령을 전두환 이하 그 휘하에 있는 장군들이 다 찾아가서 몰려간 다음에 이미 다 군사작전을 실행한 이후에 서명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행위라는 거를 한덕수도 알고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후에 서명을 받고 이 문서를 폐기하자고 한 것이겠죠. 근데 알고도 이랬다는 건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자, 이 내용은 그 영화 서울의 봄에 보면 극 중에 전두광이 서류 들고 그 이제 뭐 최규하 전 대통령이 되겠죠. 대통령을 찾아가서 계속 이 참모총장을 체포하는 게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 서류에 사인을 받으려고 가요. 맞습니다. 계속 그걸 하지 않죠. 네. 그러다가 끝끝내는 하게 되는데 거기에 시간과 날짜를 적게 됩니다. 그 당시 극 중에 대통령이. 최규하 대통령이 네. 예, 영화상에서 그렇습니다. 영화상에서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후에 사인된 것이라는 걸 알리기 위한 방법이었던 거거든요. 그때 당시 예. 대통령도 지금 군사작전이 이미 다 끝나고 그렇죠. 그 참모총장이 어쨌든 잡혀갔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근데 이걸 내가 좀 굴욕적이지만 서명을 지금 사후에 한다라는 걸 남기기 위해 그렇게 시간을 쓰는 거지. 역사는 기록이 되는 것이고 네. 그 역사가 그대로 지금 이 판에서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박영식 평론가가 얘기를 해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네.